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오늘은 4강 인권과 직업윤리 파트를 최신 기출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요령 파악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인권과 직업윤리 파트는 35문항 중에서 10문항을 차지해요. 그 문항 비중도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크게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노인의 인권, 노인 학대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인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으며 이 인권과 연관돼서 학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인권이 있고 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윤리적인 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양보호사에선 어떤 인권이 있고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이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윤리적인 태도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많죠. 네, 여기가 6개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 직업윤리와 윤리적인 태도에서 현재 한 두 개 정도가 최신의 그러니까 39, 40, 41회를 분석하면 요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 사례에 대해서 교과서에 남아있는 내용들 있죠? 거기서 지금 한 두 문제씩 꼭 출제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비중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관리인데 여기는 근골격계 하나,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 정도 출제가 돼요. 항상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문항 분석을 먼저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시간이 많고, 네, 그 다음에 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를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셨을 때, 요렇게, 여기, 예, 이 단원,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면 안 된다.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요거 시설 윤리 강령에 대한 문제였죠. 매해마다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나왔던 적은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봐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꼭 출제가 되는데 문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1번 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윤리 강령마다 이게 없는 것도 있지만 문제 사례들이 하나씩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 사례를 네모에다 쓰고 이와 같은 문제 사례는 어떠한 윤리 강령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현재는 두 유형이 기존에 계속 나왔던 유형이거든요. 또 뭐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 유형을 국어고시에서 계속 출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1유형의 문제들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록에 대한 거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데 이제 가족이 요구할 때는 기록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 그게 지금 요 두 번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1번에 해당하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어떤 입소 계약이라든지 운영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나 또는 기관 라운딩에 대한 내용들,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는 건의함이나 고충 처리 위원회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불평을 표현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갖고 온 건 문제 사례에 나와 있는 중심 키워드 단어들이거든요. 요거는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나서 제가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현재 눈으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너울샘이 저렇게 색깔을 두 개를 칠해서 따로따로 갖고 왔을까? 한번 궁금해 하시면서 같이 읽고 나서 요 문제 유형이 제가 3개를 갖고 왔거든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3개를 다 풀어본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 하시면서 나가지 마시고 3번까지는 꼭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는 미끄럼 방지나 안전바, 온도, 습도, 침구 비상벨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설치가 돼야 되고 문제 사례는 침대. 자, 5번에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에 자유대한 권리는 시설 내에서 자발 모임을 하시겠다고 하면 오케이, 좋습니다. 외부에 나가는 프로그램이나 건강 서비스 같은 거, 네, 좋습니다. 그것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사례는 단풍 구경이나 텔레비전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노인과 보호자가 불만, 불평, 고충 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4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5번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문제를 집중해서 잘 들으셨다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불만과 불평, 고충 처리가 있다면 해결을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이유로 부당한 처리하면 안 되는 게 요거죠. 예,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자, 이제 잘 받으세요. 또 여기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 치매를 가지고 있어도 존엄한 존재를 인정해 주십시오. 종사자와 노인에게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인권 교육이나 존경과 예의를 표현해야 됩니다. 문제 사례는 따귀를 때린다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네, 3번까지 다 풀고 공개. 자, 2번에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개별화가 뭐지? 욕구를 반영해줘라. 개인의 머리 모양이나 의복을 원한다면 네, 해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카페나 블로그나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시설 정보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또 안내 책자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당연히 정보는 허위는 정보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 있습니다.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이나 퇴소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사례에는 전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갑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결정권. 자, 여기는 4번입니다. 화장실의 비상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 격리하시면 안 되고 억제대와 같은 신체적인 제한을 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동의를 구하고, 그쵸? 그 절차에 맞춰서 또 사유를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문제 사례는 묶었다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진로본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양한 영양 급식이 제공돼야 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잔존 능력은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사자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셔서 진짜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문제 사례는 빠마약값이라는 내용이 등장할 거고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는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 관리, 금전, 물품 관리 이런 것들을 원하면 요구하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 사례가 통장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은요. 고민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이걸 문항에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서도 공개하겠지만 시설윤리 강령이 개수가 15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썼어요. 여기다가요. 네, 다. 2개 정도 빼고 다 썼어요. 1번에서 보기 5개씩, 5개, 5개. 그럼 사무실 15개 다 썼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각자의 윤리 강령들을 정확하게 이번 시간에 다 마스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이거든요. 자, 공개 먼저 할게요. 자, 이겁니다. 시설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입소 전 단계, 입소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 이렇게 각 단계별로 다 합쳐서 15개가 있습니다. 15개 중에 하나 나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아니 그냥 하나 틀리고 말지요. 이렇게 하고 생각하셔도 크게 제가 뭐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에 정리해서 하나 간단히 맞출 수 있다면 이 정도의 시간은 좀 할애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암기라든지 이해할 때 장을 이 책을 막 넘기면서는 잘 못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사실 뭐냐면 저 정리하는 거는 조금 잘하는 편이거든요. 자랑 같지만 저기 예쁘게 봐주세요. 뭐 소위 땡땡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많이 드려요. 근데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제가 해봤으니까. 자, 그럼 이 시설윤리 강령을 15개를 오늘 이 시간에 다 정리해서 한 번에 이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영상을 집중해서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입서 전 단계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목만 적어 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입소 전 단계의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문제에 나왔을 때 내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개합니다. 자, 이 단어입니다. 우리 아까 문제에서 등장했었죠. 카페나 블로그나 메신저나 안내책자에 시설에 대한 정보들이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여기가 답이에요. 그죠? 그러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에도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것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정보라고 하는 건 지금 입소 계약 단계예요. 그럼 입소 계약을 할 때 정보가 어떤 게 필요하지? 당연히 계약과 관련된 정보, 입소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규칙은 어떤 게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단어들이 등장한다면 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답입니다.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는 중심 키워드가 없어요. 단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심이. 왜냐? 여기는 하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아, 입소를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스스로. 요 단어에 여러분 잘 신경을 써주시면 답이 보일 거거든요. 자, 생활 단계가 많습니다. 14개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에서 중요하게 내가 알아야 될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는 욕구 파악입니다. 이 욕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노인의 욕구, 어르신이 원하는 거, 또 개인 물품. 그럼 개인 물품, 어르신이 원하는 욕구의 개인 물품이 어떤 거냐? 머리 모양. 아, 나는 저기 단발하고 싶어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단발도 안 돼요. 그냥 커트 다 자르십시다. 이렇게 그런 거 안 된다는 거. 내가 원하는 머리 모양 길면 길게, 짧으면 짧게, 염색이요? 아, 그럼 하셔야 돼요. 빠마요? 아, 그럼 원하시면 하셔야 되고요. 원하는 욕구대로 맞춰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희는 딱 이 가운만 입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달라붙는 거 있겠다면 달라붙는 거 있고 넓은 거 있겠다면 넓은 거 있고 색깔이 화려한 거 입으시면 아예 그럼 그것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자가 원하는 욕구대로 맞춰주십시오. 이게 개별화예요. 자, 그러면 5번에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 여기 단어는 뭘까요? 자, 여기는 중요한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환경. 어떠한 게 안전한 환경이지? 어떤 게 안락한 환경이지? 그래서 온도, 습도, 안전장치, 비상벨, 이거 전부 다 환경 얘기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여기 중심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5번부터 등장합니다. 문제 사례. 제가 문제 사례는 전부 다 초록색으로 색깔을 표시를 따로 해갖고 왔거든요. 자, 침대의 문제 사례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당연히 표준 교재로 돌아가셔서 선생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집에서 침대 썼는데 시설에 와서 침대 없으니까 바닥에 깔고 주무십시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 사례들에서 제가 중심 나오는 단어들을 지금 찝어갖고 온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여긴 침대 얘기예요. 그럼 내가 문제를 막 읽다가 뭐가 침대가 어쨌다고 저쨌다고 이렇게 나오면 어디에 답 치시면 된다고요?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에 답을 치시면 99.9를 떠나서 100% 정답입니다. 침대 예시가 나왔는데 문제 사례 침대가 들어갔는데 다른 거가 답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예, 왜? 아직까지는 이 시설윤리 강령의 모든 문제 사례 내용들은 책에 있는 문제 사례만 시험 문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 있죠. 의사소통. 네, 의사소통은 책에 없는 예시를 시험 문제 등장을 시켜요.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윤리 강령은 반드시 책에 있는 문제 사례만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책에 나와 있는 단어 위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섯 번째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여기에 중심 단어는 뭘까요? 자, 여기는 개인정보에 대한 거 함부로 노출하면 안 돼요. 예, 사전에 동의를 꼭 구하고 하셔야 되고, 통신기기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편 수바신에 대한 제한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사례가 어떤 게 들어가나요? 여기 휴대전화 들어가죠. 하나 빠진 거 있다. 그거 뭘까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제가 지금 하면서 나서 사진. 네, 여기 하나 더 써올게요. 사진. 네, 아예 그냥 네, 고쳐 갖고 왔어요. 자료를요. 사진. 그래서 이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에서는 문제 사례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할머니들 방에 와서 막 할머니 방에 들어와서 사진을 막 찍고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유일하게 자녀하고 통화를 하는 게 낙인데 휴대전화가 없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휴대전화나 사진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답을 치시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갑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서는 어떤 단어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자, 여기는 치매. 치매라는 사유로 어르신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가치가 손상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사자나 어르신이나 모두 인권 교육에 대한 걸 잘 들어주셔야 되고, 또 노인에 대한 존경 같은 걸 표현하셔야 돼요. 문제 사례는 뭘까요? 네, 따귀를 때린다 내용입니다. 네, 어르신의 따귀 봉듯 어르신이 막 따귀 때려서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의 문제 사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입니다.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는 또 어떤 단어가 중심인 거냐? 자, 여기 단어는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학대 행위 하시면 안 되고, 노동행위, 그러니까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진행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문제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선물. 아이고, 저기 누구 아무개 할머니 자녀는 와서 선물 주고 가는데 내 자녀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아서 차별받는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8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9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에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인 거냐? 자, 거긴 이거죠. 네, 신체적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억제돼서도 안 되고 격리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셔야 되고 동의도 받으셔야 되고, 그럼 문제 사례는 뭐예요? 묶었다. 이거죠. 네, 묶었다. 손발을 묶어. 그럼 안 돼요. 골절 당하셨다고 묶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0번에 진로폰 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중심 단어는 그럼 무엇인 거냐? 자, 거기엔 이런 거 들어가 있죠. 다양한 영양급식으로.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표준교재 있는 그대로 읽어드려요. 71페이지. 네, 꼭 교재에 있으면 같이 놓고 보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 딱 잡을 수 있거든요. 자, 71페이지 이런 말 있죠. 진로폰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을 운영해야 된다. 이거 보시고 개별화된 에다 답을 치시면 완전 오답입니다. 네, 개별화 기억나세요? 제가 개별화는 요 단어 기억하시라고 했죠. 노인의 욕구를 파악합니다. 개인의 물품의 머리 모양이나 의복을 사용하면 이거가 나와야 개별화예요. 그럼 여기는 개별화된 단어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다양한. 자, 여기는 어르신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거 하나만 맞춰주면 돼요. 근데 진로푼이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여러 개를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미리. 뭐 돈가스 같은 경우에도 씹어 먹을 수 있다. 좀 그러면 좀 딱딱한 거, 그렇지 않다. 부드러운 거, 안 된다. 더 부드러운 거. 이런 식으로 식단이 여러 개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진로푼하면 다양한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지. 아까처럼 개별화 단어 보시고 개별화에다 답을 치시면 완전 오답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질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 단어는 적절한이에요. 적절한.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노인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딱 맞춤에 가장 적절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셔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무 훈련이나 교육에 대한 걸 많이 받아주셔야지만 돼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사례는 뭐예요? 파마 약값. 파마 약값을 시설장이 뭐라고 하세요? 여기 다 저기 싼 걸로 하세요. 아니잖아요. 파마약 싼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각자 이게 금액별로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맞춰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제 11번에 보시면 정치, 문화,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심 단어는 뭘까요?
시설 내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셔야 되고, 시설 외에 있는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네, 그것도 가능해요. 면회나 외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회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 사례는요. 단풍 구경. 아, 이놈의 다리가 문제야. 호리호리한 요양보호사 다칠까봐. 이런 거 있죠. 어르신이 생각하는 단풍 구경이에요. 뭐가요? 네, 이게 문화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문화생활 말해주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틀어주는 정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학대입니다. 그게 뭐예요? 문화 없다는 얘기잖아요. 문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각자 우리도 문화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 같은 게 아니니까 다양한 거에서 단풍 구경이나 텔레비전을 예를 들어드린 거고 11번 문제 같은 경우 정치나 종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봐도 틀릴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문화에 집중하세요. 자, 11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중심 단어는 뭘까요?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안 장치가 마련된 개인 사물함에 계셔야 되고, 금전 관리 해달라고 하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사례는 뭐예요? 통장. 큰아들이 맡겼으면 큰아들한테 주셔야 돼요. 큰아들이 맡겼는데 둘째한테 줘서 난리가 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통장의 이야기가 나오면, 네, 재산과 소유물에 관련된 문제 사례 내용입니다. 자, 13번은 키워드가 없어요. 네, 시험에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의미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네,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얘는 열애로 남겨둘게요. 자, 14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심 단어는 뭘까요? 자, 요런 겁니다. 건의함이나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네, 절차에 맞춰서 불만과 고충을 처리를 요구하시면 되고 또 그걸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사례에는 시금반차, 어르신 시금반차 먹는 게 지금 굉장히 불만이시잖아요. 그런 문제 사례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퇴소 단계는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중심 단어 있겠죠? 자, 여기 중심 단어는 의사에 반하는 결정, 맞죠?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전원이 원을 옮겨간다는 거잖아요. 이쪽 요양원에서 다른 이런 거 옮겨가실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갔는데 요건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한 번에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예, 2번 공부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이 화면을 제가 지금 다 지워 드릴 테니까 그리고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뭐하라고 할 건가요?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두시던지 아니면 핸드폰에 스크린샷을 띄워 주셔서 지금 전체 화면을 사진첩에 놓으시고 혼자서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신다면 윤리강령 문제 다 무난히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드리라고 제가 일단 다 지웠고 제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3초 정도. 지금 빨리 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카메라로 찍던지 정지 버튼 누르고 스크린샷 뜨던지.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저 요거 완전 정복하고 싶었어요. 요번 강의에서. 네. 자, 4번입니다.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집안 경조사에 노인이 참여하게 한다. 2번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3번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 가족이 시설에 자주 왕래한다. 4번 시설 입소 결정 과정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다. 5번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을 노인이 행사하게 한다. 자, 여기는 2번입니다. 그쵸?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하는 건 경제적 학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학대의 유형이 7가지가 있고요. 여기도 정리를 한 번에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해서 제가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나 이쪽 문제가 한 번 등장할 때 학대 7개도 아까처럼 한면에 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서 네, 영상에 업로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것까지 하면 1시간이 한참 넘어가거든요. 단원의 문제는 좀 짧게 가고 싶어서 예,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앞에 것만 요번 강의에서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학대는 다음 기회에 네, 미뤄두겠습니다. 한 번에 다 저 너울의 모든 매력을 다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웃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노인학대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 부양 부담 감소, 2번 가족 관계 갈등 해소, 3번 노인의 의존성 증가.
4번 노인 부양의식 강화, 5번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자, 최신 기출이에요. 학대는 사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게 아까 4번에서 등장했던 학대의 행위나 구체적인 것들을 표에서 뽑아내는 문제를 가장 많이 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신에 또 등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페이지 75페이지 표준 교재를 가시면 노인학대 발생 요인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어요. 지금 5번 같은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발생 요인의 종류들을 내가 인지하지 않아도 보기상에서 답이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1번?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노인의 의존성이 증가된다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노인의 의존성이 증가된다는 내용은 발생 요인 중에 어느 요인에 해당하는 거냐면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요인 때문에 학대가 발생하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예. 그다음에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지금 나오는 거 비슷한 거죠. 건강이 나쁘면 나쁠수록 학대의 발생 요인이 되고요. 의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대 발생 요인이 됩니다. 그게 지금 3번의 답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가족 상황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동거의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동거를 하시게 되면 같이 살게 되면 학대의 발생 요인이 높아져요. 부양자가 남자분이냐 여자분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네요. 남자분이 부양자인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 비용이 높고 여성 부양자인 경우는 방임행위가 높다는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표준교재에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에 따라서 당연히 좋은 관계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학대 발생 요인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사회관계망 요인에서는 고립이 되면 될수록 학대 발생 요인이 올라가세요. 그 다음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서는 노인 차별주의라든지 가족주의,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게 가족주의잖아요. 아직까지 동양에는 대한민국에 조금 존재합니다. 그다음 공경의식이 좀 낮을수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5번 같은 문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정리해드렸던 5가지에 대한 걸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우지 마십시오. 요양보호사 시험 문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꼼꼼히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문제의 정답에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다. 2번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3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과 증언을 진술한다. 4번 노인학대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5번 노인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도적 정책을 수립한다. 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을 물어봤으니까 재발방지 교육을 합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신고 접수에 대한 거, 그다음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개입에 대한 거, 또 판정 자문도 해요. 그다음 피해 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어디서 하는 거냐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에요. 지금 법률 지원만 보시고 얘를 법률기관에다 답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법률 지원을 요청하는 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하세요. 그리고 법률에 관한 여기에 뭐 피해 노인 성년 후견자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만 법률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 조사는 어디서 할까요? 사법경찰이 합니다. 그다음 의학적인 진단과 증언은 의료기관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법이나 제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건 보건복지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7번입니다.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에 걸리는 기간장, 중학교 졸업의 학력이어서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땡땡땡땡땡. 말이 못하는 거죠. 더 어떤 말 해야 될지요. 그쵸? 1번 노동에 관한 권리, 2번 평등에 관한 권리, 3번 교육에 관한 권리, 4번 문화에 관한 권리, 5번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네, 3번 평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고용의 형태나 연령, 성별, 학력 또는 출신 지역, 종교 등에서 절대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중학교 졸업이라는 학력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학력에 가지고 차별을 했던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유황보 선생님의 평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요. 8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는 아까 7번 유형하고 비슷하죠.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1번 자유권, 2번 생존권, 3번 평등권, 4번 청구권, 5번 노동권. 자, 여기는 1번입니다. 일단은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세 가지 여기 다 옆에 표시해갖고요. 우리 조금 전에 평등권 하나 풀었죠? 평등권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지금 문제에서 해당하는 자유권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노동권이 있어요. 참 자유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우 개선이나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 같은 것들 제정해 주셔야 돼요. 폭언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자유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두 개 문제 등장하지 않았던 나머지 하나가 노동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고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노동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도 세 개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취업 규칙 내용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은 1번 산업안전보건법, 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번 국민건강보험법, 4번 근로기준법, 5번 사회보장기본법. 자, 정답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취업의 규칙의 내용이나 종사해야 할 업무. 자, 요거 말고도 또 있죠. 예, 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이런 내용도 같이 전부 다 이 안에 포함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취업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규칙의 내용이라든지, 그죠? 만약 기숙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정에 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지 혹시 인지하고 계실까요?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네, 높아심에서 우리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일 중요한 게 장기 요양 기간에 장이 나오면 돼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읽고 사실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장기 요양 기간에 장님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한 내용이니까 주체자가 장기요양 기간에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산업재보상보험법은 누가 주체자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요양보호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이게 그죠? 근무자인 요양보호 선생님들한테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산업재해보상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양보호사. 이런 단어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문제 나오면 거기서 나오겠죠. 앞에 3강에서 하셨던 제도에 관한 내용에서 등장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0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2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부과된다. 3번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2년 미만이다. 4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는 해고 사유가 된다. 5번 산업재해로 요양 중 퇴직하는 경우에 휴업급여는 중단된다. 네, 정답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1번인 거죠. 네, 조사나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그 세금 떼지 않고요. 유효기간은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년에서 혹은 5년에 해당합니다.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어떤 사유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에 대한 충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재해로 요양 중에 퇴직을 하셔도 재요양이나
휴업급여나 장애급여 지급에는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재 근로자 주요 내용도 꽤 많이 시험에서 출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1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앞이 잘 안 보인다고 걸을 때마다 요양보호사의 몸을 껴안고 이동하려고 한다. 1번 화를 내며 몸을 밀친다. 2번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3번 아무런 반응 없이 다른 일을 하러 간다. 4번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른다. 네, 정답은 2번. 단호히, 뭐 성희롱이죠. 성희롱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단호히예요. 이게 끊을 단. 그죠? 네, 한 번 딱 말해서 탁 끊어지게. 약간은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예, 단호히란 단어에 성희롱에서 좀 집중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다음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요걸 잘 보시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아, 성희롱에 대한 문제가 자주 등장하나 보다, 국시에서. 맞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문제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씩 표현법들이 다르거든요. 단호이라는 글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풀어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답안이 되는 문장들을 좀 반복이 되더라도요. 한번 좀 정확히 익히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성희롱에 관한 문제는 네, 지금 뒤에 이어서요. 2개가 더 있을 거예요. 네, 문장에 집중하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자, 12번이요. 자, 12번.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2번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3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4번 부끄러운 줄 알려며 질책한다. 5번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아까 단호히 예, 분명하게 말한다. 어떻게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죠. 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말고요. 딱 눈 동그랗게 뜨시고, 눈 딱 마주치시고, 하지 마십시오. 무서우세요? 네. 요런 뉘앙스 나오게요. 그쵸? 그런 단어이라는 걸 이렇게 또 이런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다음 문장에서 또 어떤 표현을 하는지 한번 더 볼까요? 자, 13번입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는 경우에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2번 반응하지 않는다. 3번 대상자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4번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5번 대상자 집으로 가는 업무를 바로 중단한다. 자, 단호이라는 단어를 또 풀어보자면 이렇게 나오죠.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거. 이게 단호이죠. 하지 마세요. 싫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또 짧게 딱 끊어줘야 돼요. 하지 마세요. 싫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위는 뭐 성희롱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만 끝내시는 게 아니라 보고까지 가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는 문장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좀 성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명하게 있게 딱 끊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릿속에 넣어요. 성희롱, 단호히, 단호히 이런 단어를 놓고 그 단어를 풀어 쓰는 문장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경우는 1번 대상자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 2번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알린다. 3번 서비스 제공 내용을 주말에 모아서 한 번에 기록한다. 4번 친근감을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5번 방문 날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한다. 네, 5번입니다. 꼼꼼함에가만 읽어주신다면 정답은 눈에 딱 보일 거예요. 물질적 보상 절대 받으면 안 되는데요. 개인정보요, 비밀입니다. 기록이요, 모아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때그때 미루지 않습니다. 반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답은 5번. 확실하죠? 다음 문제요. 자, 1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번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번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번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1번입니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최대한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하시면 차별하셨습니다.
대상자에게 네, 하소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프로입니다. 아마추어 아니고요. 가족의 요구 안 됩니다. 대상자의 요구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 하셨다면 또 차별하셨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요. 자, 1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침대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번, 침대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2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3번, 직접 구입해준다. 4번, 다른 대상자의 침대를 가져다 준다. 5번, 지인의 복지연구점에서 구입하도록 알선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 했던 말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뭐지? 네, 그쵸? 아니, 너울이 뭐라고 얘기했더라? 네.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 직업윤리 파트에서 문제 사례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 최근에 40회, 41회를 추적하자면 두 문제씩 꼭 나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제원들한테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쉽게 답쳐줄 수 있는 문제 주셔서요. 사실 이렇게 하고 푸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다 푸실 수 있거든요. 자신 있게 푸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침대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했어요. 사례금 받으면 안 되죠? 직접 구입, 물품에 대한 복지연구에 대한 물품들은 요양보호사의 권한이 없습니다. 온전히 대상자는 가족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그쵸? 다른 사람 가져다 주면 큰일 납니다. 알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사례 내용들이 지금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자녀가 이혼을 해서 속이 상하고 부끄러우니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1번,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번, 가족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본다. 3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4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5번, 이혼한 이유를 확인한다. 네네, 어르신. 어르신이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로 남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거 개인 관한 정보잖아요. 그거는 비밀이 꼭 보장이 된다고 안심시켜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걸 또 뭐하러 기관장님한테 보고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확인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그쵸? 네, 반응해 주셔야죠. 이유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요. 18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해서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했다. 1번,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번,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번, 장기간 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4번,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번,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자, 아니 되옵니다. 그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빨리 노를 해주셔야 돼요. 거절을 한다고 친절하지 않은 게 아니죠. 네,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친절합니다. 네,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원칙을 타협을 하시는 순간 변칙이 되니까 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서 원칙을 모르고 있는 게 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원칙을 어긋나는 거니까 거절 표시를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19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자, 보호자가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에 아버지 인지 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 선생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1번,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니 기분이 나쁘네요. 2번,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3번, 아버님이 나빠진 게 제 탓이라고 말씀이신가요? 4번, 제가 볼 땐 인지 기능 이전하고 똑같은데요. 5번, 원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요.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상태가 바뀌셨으니까, 네, 제가 아버님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요. 정말 이렇게 나빠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님께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까지 가는 거죠. 네.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20번입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 스트레칭을 한다. 2번 손상 직후 온찜질을 한다. 3번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4번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5번 손목 부분에 압박분대를 감아준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손목 부분에 압박분대를 감아줍니다. 압박분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 네, 압박. 소기 치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네, 갑자기 손목을 삐끗, 네, 전문 용어로 염자라고 합니다. 네, 삐셨대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압박분대로 감아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부종. 부종을 막아주는 거죠. 그런 통증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1번 스트레칭 하시면 안 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쉬셔야죠. 휴식이요.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아내기 위해서 초기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이죠. 그래서 대사 과정을 늦추고 부종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올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장보다 높게 두셔야 부종을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종을 막아내기 위해서 올려주시는 거. 터는 거는 여기 안 나오죠. 네, 그거 딴 데 나오죠. 네, 요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요. 자, 21번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주먹을 쥐면 팔이 저림, 2번 팔을 돌리면 손목 통증이 느껴짐, 3번 팔을 내릴 때 팔꿈치 통증이 느껴짐, 4번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5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109에서 110페이지, 네, 여기 110페이지가 하면 그림이 딱 있어요. 이제 전문 용어로 팔렌 검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대로 나오죠. 손목을 구부려서 양쪽에 손등을 맞대고 밀어서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면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 수근관 증후군은요, 의심할 수 있는 증상도 시험에 지금처럼 이렇게 등장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이 출제됐던 건 요증상을 포함해서 예, 그런 거 있죠. 예,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줘서 굽힐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의 운동기능 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립니다. 밤에는 통증이 악화돼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도 꼭 체크를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아, 제가 중간에 녹음이랑 요 버튼 조금 해서 화면 조금 이상하실 수 있어요. 네, 네, 바로 들어갈게요. 22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을 한다. 4번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자, 5번이 정답인 거죠? 네,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빠르고 신속하게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안정되게. 자, 하나의 자세를 얼마 정도 유지하면 될까요? 5분 너무 길어요. 10에서 15초 정도만 유지하셔도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없이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만 지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2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2번 요로 감염, 3번 흡인성 폐렴, 4번 개양성 대장염, 5번 알레르기성 비염. 네, 1번이죠. 이거 어떤 걸 물어보는 걸까요?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다. 자, 직업성 감염 질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 교과서에 표준 교재에 나와 있는 직업성 감염 질환이 노로바이러스 장염, 독감 인플루엔자, 결핵, 오음, 머리니 5개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직업성 감염 질환만 알고 계시면 5개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건 눈에 잘 보이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결핵에 감염된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번 잠복결핵 대상자와 격리를 한다. 4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물건은 모두 소각 처리한다. 5번 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병원 방문은 필요 없다. 직업성 감염 질환에서 결핵에 관한 내용을 묻는 거죠. 네. 당연히 마스크와 장갑은 착용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결핵의 치료제는 뭘까요?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 우리 질환에서 배우시죠? 항결핵제라고 부릅니다. 잠복결핵 대상자하고는요, 네, 어디 나와요? 이거 120페이지 있습니다. 잠복결핵 공부를 아직 안 해두셨다면 꼭 한번 페이지 표준교재로 가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잠복결핵 감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지막이니까.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있어도 면역 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어서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감염되지 않습니다.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격리할 필요가 없고요. 자, 물건은 모두 소각 처리한다라는 표현이 없죠. 그럼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이렇게 있어요.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으나 어디에 약해요? 햇볕에 약하기 때문에 일광소독,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일광소독하는 걸 권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아니요, 증상이 없어도 결핵 감염 검사를 받아주셔야지만 돼요. 접촉을 했다면.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요. 요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준비한 24개 다 풀었어요. 사실 지금 시간이 50분이 넘어갔는데, 요번 강의는 제가 시간을 좀 충분히 투자하고 싶었어요. 문항도 열문항이었지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윤리 강령 한번 딱 정리하는, 사실 요 영상 그 목적으로 제가 녹음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간에 지금 후반으로 오면서 제가 요거를 PPT 화면을 화면 놓고 하다 보니까 정지 플레이 요거를 이렇게 능숙하게 해야 되는데 가끔 요럴 때 있어요. 뭐가 박자가 안 맞았을 때. 그래서 보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기억해 봐주세요. 네, 제가 AI가 아니고요. 네,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말하다 보면 말 실수가 조금 나올 때도 있어요. 최대한 그런 걸 줄이자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듣기에 조금 그런 내용이 있거나 뭐가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에 좀 한번 남겨주시면 그건 또 제가 잘 수렴해서 보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 24번 마지막 문제까지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파트로 또 잘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도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공부해 주시냐고 열공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봬요.